쓰레기 난세, 전세 난세, 기후 난세,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을 이야기해보는 난세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홍수열 쓰레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왜 그렇게 좀 곱게 말하십니까? 목이 너무 아파서. 아, 그래요? 아이고 참 목을 많이 낭비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지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게 출연자들이 많으신데 오늘 또 홍 박사님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그 페트병 분리수거 얘기하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 예,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은 비닐에 대해서 좀 짚어보시겠다고요. 우리나라 그 쓰레기 중에 폐비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간 한 50만 톤 정도 이상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 생활 플라스틱 중에서 한 15%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15%요? 네네. 예, 적지 않은 양인데요. 그러면은 문제는 발생하는 걸 재활용을 잘해서 자원을 선순환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실태는 어떻죠? 그러니까 비닐을 분리 배출을 하는데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녹여서 재활용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비닐은 여러 재질들이 막 섞여 있는 상태로 배출이 돼요. 그리고 그 비닐을 재질별로 선별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같이 막 섞여 있는 상태로 재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전통적인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은 비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분리 배출한 비닐의 한 20% 정도는 그렇게 재활용을 하는데 여러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제품의 품질이 떨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활성화 안 돼 있고 80%는 예. 그냥 압축 성형을 해서 석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태워요. 그걸 연료로요? SRF 혹은 폐기물 고형 연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은 태워서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태우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뭐 태운다. 이 태운다는 건 재활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국제적으로는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리사이클링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만 좀 독특하게 예. 재활용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률 산정할 때 예.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게 포함되니까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좀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빼야 돼요. 그 참네. 빼야 되는데 아주 꼼수 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환경부에서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재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늘려 재활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폐비닐 재활용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분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열을 가해서 쪼개가지고 다시 석유 상태로 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유를 쪼개서 재합성한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쪼개서 원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열분해 방법이거든요. 그게 열분해다. 그러면은 이제 석유 상태로 돌려서 연료로 쓸 수도 있고 예. 석유 상태로 돌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열분해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재활용의 개념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태워서 에너지를 해소하는 방법에 비해서 열분해를 할 수 있다면 예. 그리고 열분해를 해서 그것을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만들 수 있다면 예. 그러니까 다시 분해를 시켜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거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품질의 재생 원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다면 예. 괜찮은 거죠. 아니 거기에 또 가능할 수 있다면이란 수식을 붙이세요. 잘 나가다가.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면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뭐 조건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P나 PP 같이 예. 단일 재질로 같은 재질끼리 다 분리 배출해서 선별한 것들이 아니 P나 PP라 그러면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못 알아들어요. 좀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끼리 모아서 예. 열분해를 할 수 있으면 열분해가 잘 돼요. 예. 그런데 같은 재질끼리 모을 수가 있으면 그 녹여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쉽거든요. 예. 그 방법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요. 음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열분해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섞여 있는 플라스틱들이에요. 섞여 있는 거. 예, 여러 재질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열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 열분해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의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난이도가 높다. 그런데 이제 비닐도 많잖아요. 뭐 과자 봉지 같은 거 있고요, 음료수 라벨도 있고요, 뭐 색깔 들어간 거 뭐 별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거또 그 열분해 뭐 재활용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같이 안쪽에 예.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재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과자나 라면 봉지를 딱지로 젓거나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버리지 마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예.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하는데 예. 손으로 집어내거든요. 예. 그리고 비닐 봉투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바람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예. 비닐만 따로 선별을 해요. 그러니까 어허. 손으로 선별하거나 바람으로 당기는 방식으로 예. 선별을 하는데 딱지를 접어버리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아. 손으로 집기도 불편해지고 예. 또 바람으로 당길 때도 부피가 작아져서 잘 안 예. 당겨 올라와요.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선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비닐을 딱지 접는 취미 생활은 결코 선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 비닐 딱지 접어서 딱지 놀이 해봤자 재미도 없어요. 예,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예. 그냥 그대로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질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4070님이 이런 질문, 비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재활용되는 비닐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재질로 되어 있는 깨끗한 비닐이 재활용이 잘 됩니다. 녹여서 네.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일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태우는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알겠습니다. 배달 음식 시키면 그 비닐 랩 싸잖아요. 네네. 예, 음식물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재활용 됩니까? 배달 랩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달 랩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요? PVC 재질인데요. 예, PVC 재질은 원료의 반이 소금이거든요. 예, 염소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태워버리게 되면 염화수소라는 아주 유독한 가스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허. 배달 음식 때 딸려오는 비닐랩의 경우에는 예,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경우와 관계없이 그냥 예. 무조건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거 절대 쓰레기로 비닐에 버려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저 그냥 막 버렸는데,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써 붙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정용 랩은 괜찮아요. 그래요? 그건 PE 재질이라서 또 재질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 가정용 랩은 괜찮고, 배달로 오는 거. 영업용 요거는 업소용 랩이 업소용 PVC 랩은? 재질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요것도 아주 세심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난 이거 대충 생각하고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자, 과자에 붙어 있는 설탕이나 염분이 비닐에 그럼 묻어 있을 경우에 그 과자 속에 양념, 염분 뭐 많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잘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세척이 안 되면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라면 먹을 때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스프 안에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의 농도가 높죠. 그러니까 어허. 씻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게 되면은 그 소금 염분 농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씻으셔야 돼요. 예. 그 왜 박스 포장할 때 테이프 붙이는데 그거 뜯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테이프에 종이가 좀 붙어 있어요. 요건 어때요? 종이가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 쓰레기입니다. 테이프는 예. 비닐로 버리시면 안 돼요. 테이프는 또 비밀이 안 해? 네네,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돼요. 그래요? 예, 종이가 붙어 있냐 없냐라는 단서 조항과 관계없이 예. 테이프는 폐기물로 배출하셔야 돼요. 종량제 봉투로 넣으셔야 되죠. 그렇군요. 청취자 권순동님 질문이에요. 저는 커피 믹스 이런 거 커피 이렇게 일회용 네네. 그 믹스 같아요. 커피 믹스 비닐 다 닦아서 갈라서 말려서 분리하는데 그게 재활용 안 되겠죠? 너무 작아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예. 그런 것까지 분리 배출하시려면 큰 봉지에 넣으시면 돼요. 큰 봉지에. 그래서 모아서. 그냥 큰 봉지 안에 작은 비닐봉투 넣으시면 그 선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비닐에 제품명 설명하는 종이 스티커 붙어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스티커 붙인 채로 버려도 됩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80%를 태우는 방법으로 재활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그 스티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녹여서 물질 재활용도 하거든요. 예. 물질 재활용할 때는 그 종이 성분이 물질 재활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벨을 떼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서 배출한 이 비닐이 예. 물질 재활용될지 태워서 에너지로 회수될지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은 종이 라벨은 떼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계속 질문 들어오는데요. 5782님. 그 물건 보호하는 뽁뽁이 이게 뭐 이사할 때 그 네, 공기가 이렇게 채워진 예, 폭신폭신한 비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뽁뽁이는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분리배출할 때 공기 다 빼야 되나요? 아우 여유가 있으시면 빼시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그 되고요. 일일이 바늘로 다 찔러야 돼 여러 개.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뽁뽁이 자체는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뽁뽁이 그렇군요. 분리 배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유를 예. 모르겠어요. 아, 분리 그래요? 배출하시면 돼요. 예. 예. 그 저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비닐 분리 배출함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서 버리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왜 분리함이 이렇게 설치가 안 되는 거냐? 이게 워낙 지역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예. 그 민간업체가 비닐 안 가져가겠다 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일단은 그런 경우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비닐 수거함을 따로 설치해서 분리배출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일단은 방법이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셔야죠. 아, 예. 민원 제기하시랍니다. 예. 만약에 말 안 들으면은 그 시장 그 주민 소환 투표까지도 하세요. 그 인터넷 민원 제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911님 재질별로 모아서 녹여가지고 재활용한다. 업사이클링 한다고 하셨는데 녹일 때 유해 물질 문제는 없나요? 녹일 때 당연히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태우는 것보다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당연히 적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녹일 때도 조금의 유해 가스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서 녹일 때 그 유해 가스를 포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는 따로 둬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은 나온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올바른 비닐 사용법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비닐 분리 배출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일 재질의 투명한 깨끗한 비닐과 색깔이 있고 복합 재질의 비닐을 따로따로 배출해야 각각 재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무조건 섞어버리니까 재활용이 좋은 비닐도 가자봉지 기준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비닐 재활용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예. 오늘 비닐 쓰레기 문제 짚어봤습니다. 홍수열 쓰레기 박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